그다음 이 월가 전설들의 썰틴F 파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썰틴F는 항상 수많은 인사이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결국 괜히 구루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이 썰틴F를 괜히 보고하는 게 아니죠. 참 돈도 많아야 이거 보고할 수 있는 거고 상당한 해안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더 조명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건 항상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동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그걸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버피동은 이번에도 가만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버피동은 이제 좀 투자 일선에서 물러난 느낌이 크다 보니까 결국 주식은 계속 팔고 있다. 뭐 애플 비중 25%더 축소한 거 지난번 11월 초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미 드러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낙 지분이 높았다 보니까 이 매도할 때마다 보고가 됐죠. 그래서 비중 축소한 거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건 얼타뷰티 한 분기만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상 비중 96% 축소한 거는 전량 매도입니다. 뭐 그냥 한 주 정도 갖고 있으면서 시세 뭐 좀 정찰병 느낌으로 갖고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행보는 뭐 버피동보다는 좀 밑에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버피동도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좀 아니다 싶으면 뺀 적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좀 밑에 사람들이 뭐 포트폴리오 비중만 봐도 밑에 분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 매수도 아마 그 밑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 뭐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가 한 것 같은데 도미노 피자랑 풀 코퍼레이션 신규 매수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0.21%, 0.06%이 정도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비중 차지하는데 근데 워낙 포트폴리오 이제 그 관리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비중된 0.2%지만 도미노 피자 지분을 거의 한 3% 가까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샀냐?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가끔 이제 버핏이 샀다 해서 따라 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정말 사도 합리적일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가져오기 전에 그 사례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얼타뷰티 사례 먼저 살펴보죠. 얼타뷰티는 제가 항상 거의 1년 내내 까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게 미국 10대 Z세대 사이에서는 사실 선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거의 3년 차죠. 얼타뷰티 선호도는 LVMH의 세포라한테 다 뺏기고 있다.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세포라는 계속 사상 최고 실적, 너무 사업 잘 된다. 계속 강조하는데 얼타뷰티는 계속 어렵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결국 얼타는 세포라한테 패배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지난번에 버피동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나왔던 정보인데 근데 뭐 버피동은 그래도 일단 투자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밑에 사람들이 투자한 것 같지만 그래서 얼타뷰티 언제 투자했냐? 지난번에 요때 이제 투자를 해서 이번 지난 3분기에 매도를 했으니까 뭐 물타기 조금 했으면 그냥 손해 안 보고 나왔겠죠. 버크셔스의 스타일 보면은 손해 잘 안 보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잘 나왔다 뭐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요때 주가가 이렇게 빵 뛰었었습니다. 요때 주가 왜 올랐냐? 그때 썰티네프 보고돼서 올랐던 건데 근데 만약에 버피동이 샀다고 버크셔에서 샀다고 따라 산 사람들 만약에 그때 진짜 운 좋게 바로 시초가에 샀다. 그래도 오늘 여기 뭐 시초가 되면은 그거보다 아마 낮을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회비용이랑 수수료 따지면 좀 손실을 보겠죠. 결국에 이 썰티네프 보고 따라 사는 건 그렇게까지 옳은 전략은 아니다. 약간 진짜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버크셔스의 그 밑에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이 좀 밸류 트랩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분명히 얼타뷰티가 상장 이래 거의 가장 저렴한 가격은 맞았습니다. 근데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고 계속 저렴해지고 있죠. 왜냐면은 실적이 자꾸 꺾이고 있다 보니까 좀 밸류 트랩이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미노 피자 이거는 합리적일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데 약간 도미노 피자도 개인적으로 그냥 지난 분기에 얼타비티 투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도 약간 어떻게 보면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 도미노 피자도 얼타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PER로만 봤을 때는 지난 10년 내 가장 저렴한 수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저렴하죠. 이렇게 10년 내 가장 바게 세일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주식은 결국 성장성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배당만 먹고 살 게 아니면은 근데 이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 결국 도미노 피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기업 성장주의 성장 조건은 정말 단순하고요. 매장 오픈이 가속화되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랑 매장당 평균 매출이 가속화되냐, 그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면서 정말 미친 듯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게 카바죠. 근데 이제 도미노 피자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도미노 피자는 이 신규 매장 오픈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둔화되고 있고 계속 이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도미노 피자의 주 수입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에 로열티를 수급하는 거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이제 매장 재료, 거기 매장에서 쓰는 재료들을 공급해서 그 재료로 돈 버는 건데 재료 팔아가지고 그러면 결국 신규 매장이 많아져야 재료 공급도 많아지고 로열티도 많아지니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이게 매장 오픈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확실히 기업 성장에 좀 안 좋은 발목을 잡는 요소고요.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그렇다고 성장하냐? 이게 기존 매장 성과가 뛰어나야 결국 매장 재료를 더 많이 사오니까 도미노 피자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 증가 선순환이 그래야 기대되는 건데 근데 일단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 요때 가파르게 증가했던 거 우버이츠를 통해 프로모션 정말 많이 뿌렸었고 도미노 피자 자체에서도 프로모션 엄청나게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프로모션 좀 줄이니까 다시 동일 매장 매출 감소하더라. 그리고 도미노 피자 측에서도 올해 2024년이랑 2025년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세임 스토어 세일즈 가이던스가 1에서 2%다. 그러니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더 둔화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미노 피자 왜 투자했냐? 이렇게 하락하는 기업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10년 내 가장 저렴하고 도미노 피자 측에서는 2026년부터는 다시 성장으로 복귀할 거다 강조하고 있고요. 성장으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수익 증가하고 멀티플 확대되면서 주식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도미노 피자 자체적으로 내년까지는 자기들도 어렵다 시인하고 있고 약간 좀 생각 드는 게 피자라는 요리가 생각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피자 한 판 시켜서 먹기 힘들고요. 그래서 과거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 뭐 일단 주가가 뭐 하락했을 때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는데 오늘 버크셔에서 어쨌든 샀다 소식에 프리마켓 약 8%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뭔가 얼타뷰티 느낌이 또 나고 있다. 그건 저 개인적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풀코퍼레이션 이거는 결국 버크셔에서 지난번 레나 디아로턴도 그때 투자했나요? 레나하고 원래 MVR은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레나 같은 주택건설 업체 투자한 느낌이라 보면 좋습니다. 어차피 풀코퍼레이션 다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건설 다시 활발해지고 주택 매매가 늘어나야 수영장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건설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주택건설 업체에 또 베팅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레나 작년부터 투자한 주택건설 업체의 베팅의 연장선상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레크먼 설티네프 여기에도 확실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브룩필드 여기는 대체자산 운용사입니다. 브룩필드 약간 뭐 블랙블랙 KKR 그런 느낌의 사모펀드기도 하고 대체자산 운용사인데 브룩필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데이터 센터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넘게 10년인가요? 10빌리언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 정보는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룩필드 데이터 센터 그런 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인프라 워낙 사모펀드 대체자산 투자 운용사에서 많이 갖고 있죠.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런 쪽에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베팅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중도 화끈하게 1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비레크먼은 소비재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하니까 뭐 다른 뭐 치폴레,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그런 게 유명하지만 이번에 뭐 힐튼도 여기 최대 주 중 한 명이죠. 힐튼 비중은 17% 축소했다. 근데 뭘 그렇게 샀냐? 이 소비재 투자의 화신이 나이키를 435%나 추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썰틴F에서도 나이키 신규 매수했다 해가지고 그날 상승했었는데 오늘 나이키를 정말 비중을 화끈하게 늘렸고요. 그래서 단숨에 비중 6위, 뭐 포트폴리오 비중 11%까지 차지했는데 비레크머니 많이 투자하면은 포트폴리오 비중 보통 한 15에서 20%까지 과거에 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 지금 또 하락해서 어쩌면 또 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비레크먼은 나이키를 왜 샀냐? 이것도 나이키의 부활에 베팅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그 작은 규모가 사실 저 같은 개미는 뭐 언제 사든 상관없겠지만 작은 규모가 정말 막대한 고래들은 주가가 확실히 우량주 같은 걸 투자할 때 주가 하락할 때 좀 사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이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 결국 나이키에서 강조하는 건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내년 봄에 출시되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나이키를 부활시킬 거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키에 관심이 있다면 내년 봄에 진짜로 이 모델이 잘 팔리는지 길에서 많이 보이는지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존 도나우 시어가 이야기했던 나이키 그 왕구슬 신발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그 슈퍼 그 이름도 안 떠오르네요. 그 에어맥스 DN인가요? 그 왕구슬 뒤에 박혀 있는 거. 그거 항상 보면은 나이키 뭐 진짜 정식 매장이나 뭐 ABC 마트나 그냥 항상 1년 내내 항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결국 존도 나오는 그 모델 실패시켜서 떠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 새로운 모델 이게 흥행할 수 있을지 다 내년 봄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어제도 이거 한번 체크했는데 나이키가 뭐 일단 비레크먼은 어쨌든 좋다라고 판단했지만 근데 여기 스탁엑스 결국 이 플랫폼 세계 1위 글로벌 1위 리셀 플랫폼입니다.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근데 여기서 지난 1년간 아식스가 3000%, 푸마가 2000%, 뭐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 뭐 온러닝도 이렇게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더라. 결국 나이키가 이 원래 스탁엑스 하면 사실상 다 나이키 사러 가던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서도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나이키 점유율 일단 올해는 상실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그거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이키의 완전한 부활, 항상 이것도 지난번에도 체크했던 건데 나이키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이키 아까 페가수스 프리미엄이 잘 팔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글로벌 일본 여행 붐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또 강달러 때문에 엔화가 너무나도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기 여행지 1위가 일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내내 계속. 아무래도 엔화 너무 저렴한데 사실상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 중에 그렇게 저렴하게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일본 하면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의 국가입니다. 여행 가면은 다 하나씩 사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좀 일본 여행이 잦아들어야 그래야 아식스도 덜 사고 오니츠카 타이거도 덜 사고 다른 거 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뭐 그래도 일단 비레크먼 나이키 언제부터 계속 샀냐? 여기 4월부터 여기 계속 샀다고 나오고 있고 현재 그동안의 투자 방식을 봤을 때는 계속 더 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간은 좀 뭐 내년 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유명한 마이클 버리 여기 그 주인공이죠. 빅쇼트 주인공 사이온 캐피털의 이제 마이클 버리 설티네프가 있었는데 항상 중국의 진심입니다. 1년 내내 중국에 베팅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징동닷컴, 바이두 그리고 포시즌스 포시즌스가 아닌데요. 갑자기 티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시프트 포 페이먼트인가요? 그 약간 그 포스기 만드는 업체 있는데 여기 추가 매수했다. 근데 알리바바, 징동, 뭐 바이두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알리바바랑 징동닷컴, 바이두 똑같은 그 비중만큼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약간 뭐 고급 용어로 찾아보니까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하던데 결국 시장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가 더 갈 거다. 그거에 이제 베팅을 하면서 현물 주식을 갖고 있고 그러고 이제 풋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징동, 바이두가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제한해주는 그런 투자 전략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 중국 증시 변동성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설티네프가 45일 지난 거니까 그 45일 사이에 중국이 빵 떴다가 조금 하락하긴 했죠. 뭐 풋옵션 이거를 그 시점에 청산을 또 했으면은 돈 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어쨌든 중국 것도 사는데 여기 지난 분기에도 샀고 이번 분기에도 또 산 이 뭐 시프트 포 페이먼츠 지난 4월부터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뭐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스포츠 경기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이런 새로운 뭔가 이것도 핀테크라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그 포스기 만드는 업체들 뭐 시프트 포 페이먼츠나 토스트 이런 기업들이 막 52주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어서 뭔가 이런 쪽도 한번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데이비드 테퍼 이분은 아팔로사 매니지먼트의 수장이고요. 지난 9월 한 27일인가요? 그 당시에 CNBC 출연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부양책 발표 다음 날 CNBC 출연해서 중국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매수하라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나는 라스베거스 샌즈랑 윈리조트도 살 거다라고 그 당시 매수 계획도 CNBC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한 모든 것 매수하라고 했는데 약간 항상 국내에선 그런 게 있죠. 그 기관들이 매수 리포트 발간하고 뒤에서 맨날 팔아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모든 것 다 매수하라 해놓고 일단 알리바바랑 바이두 비중 축소했고요. 근데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죠. 핀투어투어는 비중 173% 늘리고 징동닷컴은 비중 69%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라스베가스 샌즈랑 윈리조트 결국 다 중국 관련한 거니까 신규 매수해서 어쨌든 중국과 관련한 거 많이 샀다. 알리바바는 단지 비중이 너무 많아서 좀 비중을 축소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좀 특이한 걸로는 비스트라 에너지 신규 매수했습니다. 뭐 원자력 쪽에도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가 핀투어투어를 173%나 늘리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거의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 뭐 요때 어쨌든 샀다. 뭐 언제 샀는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때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윈리조트 그 당시 CNBC 방송 나와서 막 주가 올라갈 때 윈리조트 나 살 거다 이미 샀다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전부터 뭐 샀나 봅니다. 어쨌든 주가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 그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설티네프 파일에서 항상 어쩌면 가장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분은 개인적으로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입니다. 정말 투자의 신이라고 볼 정도로 이 설티네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투자를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하고요. 괜히 손실을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원래 기존에 비중 1 위가 코이어런트였고요. 코이어런트도 처음 투자하고 뭐 거의 한 6 개월 만에 2배 먹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이어런트 최근 주가 참 강한데 이런 그 광통신 트랜시버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돌다 보니까 AI에서. 근데 이쪽은 비중을 조금 줄였고 이 나테라 여기 그 산전 그 임신하고 산전 기형아 검사 업체인데 그 만드는 좀 혁신적인 업체라 합니다. 그 올해 1 분기부터 매수한 걸로 아는데 현재 비중 1 위까지 비중을 크게 늘렸다. 뭐 비중 포트폴리오에서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도 2 분기 연속 비중 확대 나오고 있고 뭐 메르카도 리브레도 2 분기 연속 비중 확대. 근데 뭐 그렇게 파냐?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은 약간 중소형주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 큽니다. 올해 1 분기, 2 분기부터 IWM도 샀었고 뭐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이런 KR ETF 같은 금융주, 지역은행 ETF도 사고 하는데 약간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 쪽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89% 줄였고 팔란티어 95%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버노바 90% 줄였고 비스트라 에너지도 85%나 줄였다. 그리고 킨더모건도 61% 줄이고 애플, 엔비디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약간 대형주는 거의 다 팔고 좀 중소형주를 많이 사는 그런 현재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매수했는데 신규 매수는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이한 거는 브로드컴, TSMC, 스타벅스, ARM을 신규 매수했다. 이것도 한번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이 산 주식들 몇 가지 차트 한번 체크해 보면 뭐 나테라 여기 NIPT 검사라고 해서 뭐 산전 기형아 검사 업체인데 이게 상당히 뭐 좀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출산율이 낮아지는 시대 자녀 1 명, 2 명만 낳는데 이런 거 검사 점점 비싼 거 하는 추세죠. 뭐 그래서 자꾸 뭐 좋은 것 같은데 스탠리 드러켄밀러옹 포트폴리오 비중 1 위입니다. 올해 1 분기에도 이 설티네프 공개됐을 때 샀었고 이번에 또 샀다. 근데 주가 사상 최고가 맨날 가고 있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필립 모리스. 이게 지난번 설티네프 때는 제가 필립 모리스에 대해 스터디를 안 해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미리 공부도 다 열심히 하고 리포트도 많이 봤어야 했는데 그 당시엔 '필립 모리스를 왜 살까? 왜 갑자기 이걸 포트폴리오 막 비중 탑 10 안에 넣었을까?' 싶었는데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니코틴 파우치 정말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 뭐 지금 판매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막 몇 배를 훨씬 많이 전 세계적으로 다 팔 거다라고 필립 모리스가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이 니코틴 파우치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이 지난 분기까지 샀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브로드컴도 결국 이거를 신규 매수 이번에 처음 매수한 건데 그 스탠리 드러켄밀러옹이 이분이 최근 인터뷰 나왔을 때도 CNBC에서 "엔비디아 판 거 실수고 하락하면 다시 사고 싶다." 이야기했었죠. 근데 엔비디아를 안 사고 어쨌든 브로드컴을 이렇게 어쨌든 지난 분기 뭐 요 구간에 샀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설티네프 파일에 좀 유명한 그리고 월가에서 항상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번씩 세심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